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인생썰 기록소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시댁 사연을 들으시며 함께 울고 웃어주셨는데요. 그 사연들만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듣고 싶다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뽑은 역대급 시댁 사이다 사연 10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고단한 하루 잠시 내려놓으시고 연속으로 터지는 통쾌한 사이다 한 잔.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여자가 부정타게 감히 어디서 절을 올려. 이 하찮은 여자 손 없으면 네 조상들 굶어 죽는 건 안 보이니? 결혼하고 30년, 제 달력에는 동그라미보다 제사 날짜가 더 많았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종일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여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저 제사가 시작되면 뒷방으로 물러나 숨죽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어머니도 이제 절 올리세요라며 제 손을 잡는 순간 30년 참아온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여자가 부정타게 감히 어디서 절을 올려? 헛소리 하지 마라! 며느리들 보는 앞에서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며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술병을 가지러 조심스레 거실에 들어섰을 때도 남편의 타박은 멈추지 않았죠. 어디 여자가 제사 지내는 방에 기어들어와! 부정타게! 30년 동안 이 집안 조상들 밥상 차려 바친 제 손이 순식간에 더러운 오물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밥 한 숟갈 뜨려는데 남편이 젓가락으로 나무를 휘저으며 핀잔을 줍니다.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나물간 하나 못 맞추냐? 저는 그 길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상을 그대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탕국이 쏟아지고 그릇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당황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하찮은 여자 손 없으면 내 조상들 굶어 죽는 건 안 보이니? 부정탄 손으로 차린 밥상 이제 구경도 하지 마.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들 양손을 하나씩 붙잡고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얘들아, 가자. 우린 부정 타서 이 집 조상 밥상 차려주면 안 된단다. 이제 이 잘난 남자들끼리 차려보라 해. 며느리들 데리고 나와 따뜻한 카페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게 해서 앞으론 너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내가 지켜주마. 이후로 남편이 제사 타령할 때마다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뒷방 구석에서 밥 한 톨 못 얻어먹고 굶어 죽고 싶으면 계속 그 잘난 입 놀려보라고요. 결혼하고 7년 제 인생은 늘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국이 식었다며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팽개치기 일쑤였죠.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르고 꼬박 사흘을 서 있어도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친정 엄마였습니다. 제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세상에 그런 악마 같은 노인네가 어디 있니? 내가 내 시어머니면 널 업고 다녔을 거다. 저는 그 서러운 위로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남동생이 장가들고 반년쯤 된 어느 날 옳게 주려고 과일을 사서 예고 없이 친정에 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너무나 무겁더군요. 주방 쪽에서 들려온 건 제가 7년간 들어온 그 날카로운 고함이었습니다. 국이 이따위로 식었는데 내 남편을 먹으라고 내놨니? 너 친정에서 기본도 안 배워왔어? 얄밉게 치켜뜬 엄마의 눈 뒤로 제가 증오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시댁에서 이 소리 듣고 왔을 때 엄마가 그 노인네 악마라고 울었잖아. 근데 지금 엄마가 내 올케한테 그 악마 짓을 똑같이 해?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눈물은 아깝고 남의 집 귀한 딸 눈물은 웃습니까?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짐 싸들고 울고 있는 올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위로였던 엄마가 실은 제가 가장 경멸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의 상처에는 공감하면서 며느리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니 내 아파트 팔아서 남편 빚 갚아라 시댁에 이혼 서류 던져줬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사고를 쳐서 억대 빚을 졌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 찍던 시댁 식구들.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제 친정 아파트를 노리더군요. 야, 너 친정에서 받은 아파트 있잖니? 그거 팔아서 우리 아들 빚부터 갚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맞아, 언니.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오빠 잘 되면 몇 배로 갚아줄 텐데 참 이기적이네. 가족이라면서 제 재산만 축내려는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던졌죠.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남편이 그 사업 자금으로 상간녀와 호의호식한 증거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어머니, 아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셨죠? 그럼 남편이 바람 피우다 쓴 돈이랑 상간녀 위자료도 어머니가 내주셔야겠네요. 아파트 판 돈으로 그 여자 위자료 주면 딱 맞겠어요. 안 그래요? 일심동체라더니 이혼 소리가 나오자마자 제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남편 빚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전 제 재산 지키고 새 인생 살러 갑니다. 제 대처가 시원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친정 엄마 반찬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시어머니 똑같이 되돌려줬습니다. 친정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 봐서 정성껏 싸주신 나물과 김치, 딸내미 먹인다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오신 엄마 뒷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날 저녁 저희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 반찬들을 보란듯이 들고 가시더라고요. 어우, 며느리야. 이게 무슨 구질구질한 냄새니? 이런 촌스러운 반찬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 버려. 내가 대신 버려줬다. 너도 이제 수준 좀 높여야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진 엄마의 정성을 보는데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어머니는 비웃으며 거실로 가버리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수준에 딱 맞춰드릴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매일 아침마다 애지중지 챙겨 드시는 50만 원짜리 고가 보약이 있었죠. 저는 그 보약들을 한 움큼 집어들고 낮에 어머니가 제 반찬을 버렸던 그 쓰레기통에 똑같이 쏟아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색이 된 어머니 앞에서 전 아주 생긋 웃어줬죠. 어머니, 보약 찾으세요? 그거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길래 제가 버렸어요. 촌스러운 나물도 몸에 안 좋지만 상한 약은 더 치명적이잖아요. 제가 어머니 수준 생각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 잘했죠? 뒷목 잡고 쓰러지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전 당당하게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잘했죠? 제 사이다 반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하루 종일 제사상 차렸더니 시어머니가 제 국그릇에 고기를 다 뺐습니다. 예, 너는 요즘 다이어트 한다며? 고기 기름진 거 먹어봐야 살만 찌지. 제삿날 아침 땀 흘리며 고기국을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국을 푸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남편 그릇엔 고기가 가득인데 제 그릇엔 멀건 국물뿐이었죠. 예, 너 다이어트 한다며? 고기는 기름져서 살만 쪄. 내가 너 생각해서 국물만 펐다.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고기를 입에 쑤셔넣고 있더군요. 전 남편의 그릇을 제 앞으로 가져와 제 국물 그릇을 남편 앞에 놓으며 생긋 웃었어요. 어머 어머니, 역시 저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니뿐이네요.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남편 배가 너무 나와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고기는 제가 처리할게요. 여보는 어머니 정성 생각해서 그 맑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마, 알았지? 제 그릇에 있던 고기 한 점을 남편 입에 넣어주는 척 하다가 제 입으로 쏙 넣었죠. 숟가락 든 채로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고기 뺏겨 당황한 남편 표정. 아, 이건 영상으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말이죠. 올케 요즘 누가 돌잔치에 돈을 써?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됐지 뭔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래? 3년 전 제 아들 돌잔치 날이었어요. 가족끼리 단출하게 밥 한 끼 먹는데 시누이가 빈손으로 와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올케, 요즘 누가 돌잔치에 돈을 써? 유난스럽게. 그날 먹은 밥이 얹혀서 밤새 활명수를 마셔야 했죠.
그런데 3년 뒤 그 시누이가 연락이 온 거예요. 본인의 돌잔치는 호텔에서 한다며 신부처럼 드레스까지 빌려 입었다고 자랑하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옳게. 우리 아들 용띠인 거 알지? 외삼촌이 용문이 순금 5돈 팔찌는 해줘야지. 기가 차는데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금반 돈이라도 해야 하나며 지갑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형님 머릿속엔 이런 그림이 있었겠죠. 제가 그 지갑을 뺏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형님 철학 무시하지 마. 가족끼리 유난 떨지 말라던 형님이 금 선물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드디어 대망의 잔칫날. 금팔찌만 기다리는 시누이 앞에 2월 상품 내복 상자를 쓱 건넸습니다. 형님, 말씀하신 대로 격식은 다 생략했어요. 대신 형님 가르침대로 실속 있는 내복 한 벌 준비했는데 감동이죠? 얼굴이 흑빛이 된 시누이를 뒤로하고 저는 호텔 뷔페에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부터 3접시를 뚝딱 비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눈치 있게 예의 다 차린 거 맞죠? 상 좀 더 차려라. 손 느리다. 곤니 올케 언니 오는데 서둘러. 명절 아침이었어요. 임신 6개월 배 붙잡고 부엌에서 혼자 전 부치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에 줄줄 흐르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그러셨어요. 상 좀 더 차려라, 손 느리다. 친정은 이번에도 못 간다고 이미 연락해둔 상태였죠. 그때 시누이가 왔어요. 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옳게. 아직도 여기 있어요? 친정 안 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가 형님 얼굴 꼭 보고 가라셔서요. 그 말 듣자마자 시누이 표정이 굳더니 갑자기 거실로 나가 소리쳤어요. 엄마! 어떻게 엄마가 그래? 내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 왜 올케한테 똑같이 해?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올케 지금 당장 가요. 친정 가서 쉬어요. 여기 내가 할게요. 그날 처음으로 명절에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가족 중에 제 편이 한 명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 사생활도 소중해요. 비번 바꿨더니 집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진짜 얼마 전에 도둑인 줄 알고 빗자루 들고 나갔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실 때마다 빨래가 쌓였다며 잔소리까지. 직장인인 저는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님 챙겨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앞으로 오실 땐 꼭 미리 연락주세요. 지금 서운하다고 난리시고 남편은 제가 너무 되바라졌다고 하네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 이 정도 선도 못 지키나요? 제가 정말 너무한 건가요? 의사 남편이 제 아파트 팔아 시누이 집 해준 소름 돋는 이유. 개천에서 용난 의사 남편 알고 보니 제 아파트 팔아먹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동생 희생으로 의사 됐으니 내 아파트로 동생 집 해주는 게 도리라며 남편을 홀랑 넘어가게 만들었죠. 남편은 제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제 명의의 집을 팔아버리더니 그 돈 5억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쏴버렸습니다. 가족 공용 재산이나 마찬가지니 이해해달라는 헛소리를 하면서요. 눈이 뒤집힌 저는 그 길로 친정 오빠를 불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예전에 급전 필요하다고 오빠한테 빌려간 1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댁집에 근저당을 꽉 잡아놨었죠. 어머니, 시누이 아파트 해줄 돈은 있고 오빠 돈 갚을 돈은 없으세요? 이 집 내일 당장 경매 넘어가니까 짐 쌀 준비나 하세요. 아, 시누이 아파트도 제가 이미 사회행위 취소 소송 걸어서 가압류 묶어놨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지만 제 알바입니까? 저보고 독하다고요? 10년 넘게 부은 제 청약 통장 날린 그 인간들에 비하면 전 천사입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죠? 언니 명품백 좀 들게요. 선 넘는 시누이 가방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출근하는 시누이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눕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 애들 배고프대요. 파스타 좀 해주세요. 제가 힘들게 요리해서 상을 차리면 다 먹고 나서는 폰만 보고 있어요.
설거지 좀 하랬더니 언니 저 손톱해서요. 보다 못한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니까 야, 내가 왜 해? 언니가 하면 되지. 진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엔 제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딱 걸렸어요. 언니 이거 안 쓰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가방을 확 뺏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가방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죠. 당황해서 쳐다보는 시누이한테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아가씨,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올 땐 숙박비랑 식비 미리 입금하세요. 공짜 서비스는 끝났거든요. 시누이는 올케가 변했다며 난리인데 저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했나요?